우리 지난 시간까지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웠어요. 중화 반응이란 산, 염기 두 가지가 더해져서 H2O 리퀴드, 즉 물과 염, 중화율이 발생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 물이 되는 반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요, 페이지 6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게 될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중화 반응에서의 이온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화 반응에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외에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Na 플러스나 Ca 마이너스 등과 같은 구경꾼 이온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구경꾼 이온들까지 모두 포함하여서 각각의 구간에서 중화 반응에서의 이온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진도를 나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6페이지는 전부 다 별표 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동그라미 5번 중화 반응에서의 이온수 변화. 제가 이미 별을 3개나 그려두었죠. 그동안 제가 별을 3개나 그린 거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이고,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화학을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맨 마지막 페이지 킬러 문항이 여기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내용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중화 반응에서의 이온수 변화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중화 반응이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덜 써놨더라고요. 지금 위에 있는 요 내용 있죠? HCl에 NaOH를 첨가하는 경우 요거 좀 추가해 주세요. 네, 참고로 제가 하늘색 펜으로 쓴 거는 여러분들 전부 다 필기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미 HCl을 비커에 담아놓은 상태에서 점점 NaOH를 첨가하는 상황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Na 플러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Na 플러스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HCl을 계속 그대로 있을 거고요. NaOH는 점점 많이 넣어주게 될 거예요. 이때 Na 플러스는 다른 어떤 이온들과 결합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넣어주는 족족 그대로 이온수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색칠한 것처럼 노란색의 그래프를 띄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l-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Cl-는요, 이미 HCl을 처음에 내가 비커에다 세팅을 해놨어요. 더 이상 줄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Cl-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떠한 이온들과도 반응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넣어뒀던 HCl의 양만큼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파란 펜으로 그은 것처럼 Cl-의 이온수는 NaOH의 부피와 무관하게 쭉 직선의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경꾼 이온부터 살펴봤으면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H+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H+는 제가 지금 초록색 펜으로 그려보았습니다. H+도 Cl-와 마찬가지로 이미 세팅되어 있는 HCl 안에 어떠한 양이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H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OH-와 결합해서 물을 형성하게 되는 알자 이온이기 때문에 OH-를 점점 추가해 줄수록 물이 되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점점 H 플러스의 양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지금 여기 포인트가 되면은요. H 플러스가 이미 가지고 있던 걸 다 썼어. 다 썼으면 더 이상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H+는 중화점 이후로부터는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OH-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OH-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분홍색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자, NaOH를 점점 넣어줍니다. OH-를 넣어주는 족족 이미 존재하고 있던 H+와 반응해서 물이 되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 즉 중화점 전까지는 OH-를 넣어주는 만큼 H+와 함께 반응이 일어나서 물이 되어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온수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중화점을 넘어가게 되면, 즉 이미 존재하던 H 플러스의 양이 다 소진되면 이제 OH-는 NaOH를 넣어주는 족족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홍색 그래프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지금 그래프를 총 4가지를 한꺼번에 그려놨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따져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경꾼 이온은 Na+와 Cl-가 될 것이고요. 알자 이온은 H+와 OH-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이제 두 번째로 혼합 용액의 액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혼합 용액의 액성은 가, 나, 다 세 구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액의 액성이든 뭐 이제 중화 반응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중성인 부분, 즉 중화점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특이하게 보이는 점이 있죠. 나 부분이 제일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H+도 제로가 되는 포인트고요. OH-도 마지막으로 제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나 구간 같은 경우에는요. H+도 없고 OH-도 없어요. 존재하는 거는 나트륨과 Cl- 이온 두 가지뿐입니다. 즉, 이 말은 구경꾼 이온만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중성이고 중화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점의 특징으로는 구경꾼 이온만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와 다가 나왔습니다. 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 부분은요. H+는 존재를 하고 있고요. OH-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H+는 산성과 관련된 물질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 구간은 용액의 액성이 산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구간에서는요. H+는 이제 제로로 수렴하고 있고요. OH-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OH-는 염기성과 관련된 물질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다는 염기성의 액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Na+, Cl-, H+, OH- 얘네들을 주지 않아요.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읽으시고 각각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이온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문제풀이에서 제가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른쪽 날개도 별표를 하나 쳐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래프든 중화 반응을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중화점까지 부피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화점 전과 후, 중화점의 이온의 종류, 이온의 개수, 각각의 수용액의 액성을 고려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설명이 길게 나와 있는데요. 가 구간, 나 구간, 다 구간,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가 구간에서는요. H+가 가하는 용액에 있는 OH- 반응에서 H+ 감소하는 구간이다. 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l- 수와 Na+의 수가 같은 구간, 즉 중화점인 구간. 다는 H+는 모두 반응했고 이제 OH- 계속해서 가해지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는 구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전체 이온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부분에 노란 펜으로 체크를 해두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스에 제가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그래프라고 해서 두 가지를 제가 그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멈추고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를 완성하셨으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중화 반응을 풀 때 꽤나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래프들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쳐두었고요.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래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총 이온수 넣어주는 NaOH 부피에 따른 총 이온수 그래프입니다. 자, 총 이온수 그래프는요. 중화점까지 총 이온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중화점이 지난 후부터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건 개형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작성하지 않았고요. 문제에 따라서 이제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개형만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형이 가장 중요하니 중화점까지 총 이온수는 일정하더라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중화점까지 총 이온수가 일정하느냐? 제가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기 불편해서 옆에다가
다시 한번 끌어내려 왔습니다. 자, 가 구간에서 즉 중화점 전까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CL-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Na+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H+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H-는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자, CL-는 일정하니까 제외를 하고 Na+와 H+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각각이요. 똑같이 일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얘네는 증가하는 양과 감소하는 양의 기울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점까지의 총 이온수는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중화점 이후에서부터는요, OH-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쭉쭉 증가하는 그래프의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그래프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NaOH 부피에 따른 몰농도 그래프를 제가 그려두었습니다. 몰농도 그래프는요, 직선형이 아니라 이제 약간 곡선형이긴 한데요. 왼쪽은 반비례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른 것보다 중화점에서의 몰농도가 가장 작다라는 점, 이 점을 하나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6번 물 분자 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화 반응으로 생성되는 물 분자 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상황 설정이 HCl에다가 NaOH를 점점점 넣어주는 상황입니다. 자, 중화 반응하는 H+와 OH-의 수, 그리고 생성된 물 분자 수의 비는 1대 1대 1일 겁니다. 왜 1대 1대 1일까요? 자, 알자 이온 반응식에서 우리는 H+와 OH-가 1대 1의 몰비로 반응을 해서 H2O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각의 개수비가 1대 1대 1이기 때문에 자, 생성된 물 분자 수의 비까지 해서 1대 1대 1이다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프를 40배 보시게 되면요, 중화점까지는 이제 물 분자가 점점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자, H+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가하는 NaOH 부피에 비례해서 생성되는 물 분자 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중화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H+는 더 이상 용액에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NaOH를 더 이상 가하더라도 생성되는 물 분자 수에는 변화가 없더라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신 다음에요. 이제 약 1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뒤에 있는 문제를 4문제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